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졌던 이 백악관의 기자회견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정됐던 2월 1일 이 외신을 살펴보니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이 보복 관세 맞대응을 예고하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관세 부과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관행을 하자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03% 급락한 97,678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붕괴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외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일시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피해 더불어서 이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가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난 금요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고 혹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 종목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알파벳은 1.5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0.67%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낙폭이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갔습니다. 3.67% 정도 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젠슨 황 CEO가 31일에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딥시크와 AI 칩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돼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는 1%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맞서서 그렇다면 우리는 테슬라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12월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부터 살펴보자면 1.3% 정도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좀 강하게 띄었던 장세였는데요. 아마존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머스크와 이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사의 계약 수주 문제를 놓고 이 소송전을 벌이는 등 앙숙 관계로 유명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11월부터 12월까지 오름세 지속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금 큰 폭의 오름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 회복이 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현지 시간 31일, 오는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가 약보합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는 44,545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는 6,041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9,627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관세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없다, 지금 당장 없고 협상 도구 역시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관세 강행 입장 재확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2.6%로 3개월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채권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55%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3bp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약세 흐름을 보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 발언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2.53달러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종가 산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를 2월 18일쯤 부과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 상승한 배럴당 73.81달러로 반등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춰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관세 적용 방침을 재확인하되 세율을 낮춰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산 원유의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바 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정유업체들은 텍사스산 경질유 대신 캐나다산 중직유를 주로 사용해 왔으며 캐나다산 원유의 관세 부과 시 휘발유 가격 인상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은 대다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0.67% 하락한 23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전자업체 애플이 AR 스마트 글래스 개발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VR 및 AR 시장에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소폭 상승했습니다. 415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 메타가 딥시크 R1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와 모델 개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의 R1을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와 개발자 도구 깃허브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3.67% 낙폭이 과한 수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현지 시간 31일 긴급 회동을 갖고 중국의 딥시크로 촉발된 AI 공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동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 이후 미국 테크 업계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1.3% 수준의 상승률이고요. 237달러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에 대한 광고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아마존이 1년 전 X의 광고를 대거 중단한 이후 큰 변화라고 짚었습니다. 엔터젯이 아마존 CEO가 이번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 살펴보겠습니다. 0.32% 강보합 수준에서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68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이 법인 등록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메타가 법인 등록지를 2004년 법인 설립 때부터 유지해왔던 델라웨어주에서 다른 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1.57% 강한 수준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204달러입니다. 구글이 미국 내 안드로이드 및 픽셀 하드웨어 부분 직원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미국 IT 매체 더 버지가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1.08% 강세를 보였고요. 404달러입니다.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04년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기가팩토리 5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위해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2026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틀라시안입니다. 아틀라시안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었고요. EPS는 0.96달러로 예상치인 0.62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매출은 12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2억 3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가장 큰 역할은 구독 매출의 큰 성장과 개선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아틀라시안은 연간 매출 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계약 가치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아틀라시안의 엔터프라이즈 시장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발표 후 아틀라시안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14% 넘게 급등해 30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52주 최고치인 324.37달러에 근접해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기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틀라시안은 2026년 회계연도까지 매출을 100억 달러로 2배 넘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비갭 영업이익률을 25%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랭클린 리소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클린 리소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11%나 넘게 올랐고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EPS는 0.59달러로 예상치 0.56달러보다 0.03달러 수준 웃돌았고 분기 매출도 22.5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17.1억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가 상승은 탄탄한 재무 성과 덕분이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분기의 조정 순이익은 3억 2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주요 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CEO 제니 존스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고객 니즈를 충족했다고 강조했고 장기 자금 유입이 전년보다 34%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주식, 멀티에셋, 대체 투자 부문에서 170억 달러 순유입됐지만 웨스턴 에셋에서 500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웨스턴 에셋을 제외하면 장기 순유입은 180억 달러로 모든 자산 클래스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텍스 파마스티컬스입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54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452.7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버텍스 주가는 애널리스트 목표치인 330달러에서 591달러 사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급성 통증 치료제로 승인된 수제트리잔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BMO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출시가 예상되며 버텍스의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를 넘어선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종목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볼 그 바로 타이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미증시의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임식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예상보다 시장에서는 타격을 꽤나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바로 할까? 이 이야기가 막 전달이 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룰 수도 있고 또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제 단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상당히 즉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리고 바로 단호하게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난 현지 시간으로 31일입니다. 2월 달이 되기 하루 전날에 캐나다, 또 멕시코, 중국 등 최대 교육국을 상대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의 입도 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역대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대선 운동할 때부터 프린트로 지금 트럼프 후보자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걸 바로 뽑아서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냐? 레빗이에요. 레빗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SNS 활동도 많이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홍보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일입니다. 내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또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한다. 컨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집권 1기 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건 일단 다 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가 관세 부과를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확인을 한 건 뭐냐? 일각에서 설마 안 할 거야. 제가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선인 시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미 경제학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아니면 전 세계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요. 뭐 화상으로 모이든 온라인으로 모이든 이 학회에서도 설마 관세 부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1일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이거 너무 좀 급작스럽지 않냐. 중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거 그거 좀 막기 위해서 관세 부과 막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뭔가 좀 그래 조정해 볼 수 있느냐 해봤더니 없다. 하지 마. 협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없다. 협상 도구는 없다. 이렇게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이런 정시 분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리가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제 유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 유가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어떤 걸 설명하냐면 오전에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오전 보세요. 오전 시간이겠는데 이게 지금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13시 오후 딱 들어가니까 발언이 나오자 쑥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뉴욕 정시를 상당히 출렁거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적도 아니고 수급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백악관의 최연소 대변인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장님 그동안 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보편 관세가 그래도 빠르게 단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을 다 깨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분석들이 나옵니다. 에이 설마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아니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의 인플레 우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른바 달러 강세 이걸 미국이 과연 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을 할 결정적인 이유가 그런 의심을 바로 불식시켜버리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책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는 전격적인 단행으로 트럼프 노믹스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더 움츠러들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에이 설마 할까 했는데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흔들흔들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린란드, 덴마크. 에이 그린란드 설마 단행할 수 있어요. 파나마 운하 설마 단행할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설마 단행할 수 있어요. 중동 하마스 설마 단행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겁니다. 아니 주가 떨어졌는데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 이제는 단행시켜 놓고 야 시간 지나면 올라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악관의 이 같은 언급이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는 타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부과하는 거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당선인 시절에 이거 이야기했어요. 당선인 시절에 우리 시간에 이 표를 말씀드렸는데 기존 관세에 10% 추가도 있지만 트럼프 관세가 무서운 게 타리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항목별로도 산업별로도 나 다 매길 거야 관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우선순위에 밀리지만 이게 산업 섹터별로 또 매길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주의해야 되는 전기차 100%. 그러니까 뭐 BYD, 샤오미 100%, 반도체 쫙쫙. 그다음에 멕시코 25%, 이민들 콜롬비아로 비행기 태워서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캐나다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 부과. 캐나다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러면 관세 부과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8일까지는 캐나다 등의 석유 및 가스,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부과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나라별로도 그 나라에 해당되는 메이드 인 땡땡땡땡 칸츄리 이것도 다 매기지만 산업별로도 철강 그다음에 뭐 다 매긴다는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애플마저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면 31일 날 젠슨 왕이 누굴 만납니까? 트럼프를 만나죠. 트럼프를 만났는데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아마 H20, H20도 팔지 마라. 저사양도 팔지 마라. 이야기 나올 거예요.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또 엔비디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중국에 마음껏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딥시크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으면서 젠슨왕을 만나서 이제는 중국에 아무것도 팔지 마. 약간 으름장을 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항 이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더 내려갔어요. 그죠? 3.6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도와준 앞서 우리도 이소연이가 소개를 해드렸죠. 매그니프 7은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알파벳 올라갔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 기본 또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기본은 실적 또 뭐 여러 가지 PER, PBR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경제에서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럼프 변수라는 거. US 뱅크 자산운용그룹의 톰 하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날 급락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성시가 급락한 것이 딥시크 사태 때와 유사하다. 관세 뉴스가 나오면 매도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이렇게나 빠르게 단행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정책들 시장에서는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단행할 수 있다라는 면모를 보여줬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살펴보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이 중국의 딥시크까지 그 여파가 꽤나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시가 좀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 더불어서 외환 시장까지도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딥이 그냥 딥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이 지금 화들짝 놀란 겁니다. AI. 제가 그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올해는 아로하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그다음에 로가 뭡니까? 로봇. 그다음에 바가 바이오죠.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AI부터 미국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관세를 더 쪼을 수밖에, 중국을 일단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또 딥시크 충격이 있다 보니까 특히 AI 쪽에 더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을 테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관세 영향, 또 AI 반도체 영향,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버거워지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또 그전 말씀드렸지만 국가별로 매기는 관세도 있지만 자 반도체, 철강, 석유 이것도 이제 다 따로 매길 거예요 관세를. 그러니까 이게 엎친데 겹치격이 되는 거죠. 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는 일단 관세가 작동되면 달러 강세예요.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은 환율 상승에 부채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딥시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했어요. 오히려 이거는 뭐 나쁘게 볼 게 아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의 또 개발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 정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자칫 이렇게 될 경우에 AI 이 이제 업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딥시크 시장에 딥시크로 인해서 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증시가 하락할 수 있고 외국인이 이탈하고 또 환율은 올라갈 수 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는 7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비농업이니까 지금 그런데 15만 명 전가폭 숫자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 고임금 업종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잔존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임금 전반적으로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는 쪽에서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 쪽으로도 미국 시장 정시를 거쳐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 한유 시장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7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 부과가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딥시크 여파까지 짙게 깔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메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종목은 왜 여기서도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테슬라 주가 추이를 보여드리면 자, 좀 내려갔다가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 자, 보시죠. 1년 동안에 우리가 2014년 12월 달을 좀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자마자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뭐예요? 테슬라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 효과죠. 그런데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04달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또 투자 회사인 딥워터 매니지먼트에서도 짐 머스트 같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테슬라 주식은 방탄이 되고 있다. 어떤 다른 실적이나 이런 것으로도 테슬라는 위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이 상승의 가장 큰 이 동력은 뭡니까? 누굽니까? 머스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이 존재감 자체가 이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로 이어서 메타를 보겠습니다. 근데 메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학개미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이 빅7, 매그니피센트 7도 그렇지만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 요인이었다면 지금 보십시오. 한때 메타는 끝났다. 작년 같은 경우 이거 보십시오. 주가를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500 미만일 때 나왔단 말이에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다시 치솟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거의 $700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메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광고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식의 주가의 추이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테슬라 또 머스크 효과는 있겠지만 메타의 경우에는 실적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와 메타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머신 러닝 시스템 이것도 이제 AI와 관계되겠죠. 안드로메다를 출시를 했고 이를 통해서 모델의 정교함을 또 높여서 광고 효과를 8% 키웠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더 많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에는 정말 실적을 통해서 또 이 효과를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600, $700 이야기했는데 $752. 도이체방크는 $80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까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메타 지금 독보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물 때문에 올랐다면 메타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실적이 어떻게 찍힐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총성을 울렸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잠시 뒤 X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명분 없이 관세를 활용해 경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며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신화통신은 중국은 시중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 승자가 없고 중국은 국가 이익을 굳게 수호해왔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종전 언급과 관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관세 조치는 중미 양국과 전 세계에 이롭지 않다는 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치는 이것은 트럼프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준비하는 대상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아니고 중국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압박하려는 대상은 동맹국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압박한 것이라는 취지인데요. 매체는 최근 중일 관계 개선이 일본의 대미 외교의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탄치는 트럼프 2기를 맞아 중국은 분명 충격과 시험에 직면할 것이므로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최대 충격을 받을 곳은 첫째는 미국 국내, 둘째는 미국 동맹국이라며 그러나 올 것은 결국 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4일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월드 투어의 하나로 이번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픈 AI는 1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 국가의 비즈니스 리더, 개발자, 파트너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3일 일본 도쿄에 도착하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뒤에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의 마지막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AI 서밋인데요. 이곳에는 구글 딥마인드 CEO와 엔트로픽 CEO 등 경쟁자들도 참석합니다. 당시에는 막 떠오른 챗 GPT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컸다면 이번에는 투자 유치를 위한 성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소식통들은 알트먼 CEO는 대부분 투자자와의 회의에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여전히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가 고급 추론 성능을 갖춘 AI 경량화 모델 O3 미니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R1이 이 세계에 충격을 던지자 오픈 AI는 챗 GPT 무료로 이용자들에게도 O3 미니를 제공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1일 자신의 X를 통해 똑똑하고 빠른 모델 O3 미니가 출시됐다며 O3 미니는 무료 이용자에게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챗 GPT 플러스를 사용하면 더 열심히 생각하고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는 O3 미니 하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그간 최신 AI 모델은 유료 이용자에게만 사용 권한을 제공해 왔는데요. O3 미니도 당초 유료 구독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었지만 오픈소스 모델인 딥시크 R1이 이 돌풍을 일으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배포를 결정하고 유료 이용자용 모델을 별도로 고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픈 AI에 따르면 O3 미니는 AI 추론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면서도 과학, 수학, 코딩 능력을 높이는 스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국 오픈 AI가 일본의 AI 인프라 정비에 나섭니다. 일본 전역에 AI 개발용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 수요를 충당할 발전 시설도 함께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AI 모델 진화에 일본 산업계가 축적한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3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AI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난달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4년간 5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었습니다. 자체 자금은 물론 AI 인프라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도 투자를 요청할 전망이고 일본에서도 참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소프트뱅크 그룹은 통신 자회사 소프트뱅크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시 샤프가 운영하던 액정 패널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2026년 중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테슬라입니다. 네, 가장 먼저 테슬라의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년치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꽤나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을 살펴봤을 때는 YOY 대비했을 때 2.1% 정도 올라갔고요. 일단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23% 정도 떨어졌고요. 컨센을 굉장히 크게 하회한 수치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2%고 EPS도 컨센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꽤나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었을까요? 일단 모델 Y가 신모델을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그동안 모아놨던 이 재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인하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생산량이 좀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고정 비용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AI와 R&D 이쪽 부분에서 투자를 크게 진행하면서 이쪽 관련된 비용이 증가를 한 게 이 테슬라 4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미래 사업이죠.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가 될 예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SD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일단 컨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회계연도는 12억 달러 그리고 회계연도로 2026년에는 21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거의 9억, 10억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신규 사업이 진출이 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율주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확장하고 FSD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국과 유럽에 FSD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과 유럽을 살펴봤을 때는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에 FSD를 출시하게 된다면은 매출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전망이죠. 미국에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행 데이터의 저장과 활용에 관련된 규제가 걸려 있고요. 유럽도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승인 부분에서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출시 일정이 좀 지연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또 리스크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FSD 유료 버전을 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캘리포니아까지 출시 지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출시를 할 이유를 또 살펴봤더니 향후에 로보택시 신규 사업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 플릿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5만 개의 H백 학습 클러스터인 코르텍스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코르텍스는 지금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을 코르텍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SD 주행 데이터는 YY 대비했을 때 4.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30억 마일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율주행에 탑재되는 AI 모델 경쟁력까지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와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더 벌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로봇 파트입니다. 옵티머스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것을 생산량을 확대를 하면서 사업 역량을 현재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지금 실적 기여에 크게 향상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말을 제가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 머지않아서 매년 1억 대의 옵티머스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또 관련 매출은 10조 달러를 넘어설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사업 역시 AI 학습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미 옵티머스는 관련 시장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